제45회 방송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언택트 필요할 때 SEBS는 언제나 학우들을 찾아갑니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SEBS 방송제. 편집 촬영 기획 잘하고 싶지 않아? 경험해야지. 실무 경험 해보고 싶지 않아? 지원해야지. 장학금 받아보고 싶지 않아? 받아야지. 고민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원해야지. SEBS 생시 소식 사줬어. 앞소시써? SEBS? 소시세세? 사쇼 방송 쓰시세. 이번 셀 세시지시 소십사세. 소 사법세고 소십세세? (45.4) FM에서 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 전설의 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의 디어 DJ 정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SEBS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곧 SEBS 제45회 방송제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 학우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실지 걱정이 듭니다. 위로가 필요한 청춘들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보이는 라디오 전설의 디어에서 기받고 갑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방송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방송제가 끝난 후에 어마어마한 경품도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모든 청춘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로도 받고 경품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전설의 디어도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방송제가 무사히 성공하기를 바라며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제이레빗의 응원. 안녕하세요. 총장 양보경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제45회 방송제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디어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월 새학기의 설렘 속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던 방송제가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환경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올해도 안타깝게도 대면으로 개최하지는 못하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온라인 방송제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디어의 중요성과 영향, 그리고 디지털 기술 기반의 초연결성이 언택트 시대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를 컨택트로, 그리고 커넥트로 바꾸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신교육방송국이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온라인 방송제도 디지털 기술 기반을 활용한 혁신적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제에 참여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커넥트되어 성신여대 교육방송국에서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온라인 방송제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민영 방송국장님을 비롯한 국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힘내시라는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만날 때까지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EBS 방송국장을 맡고 있는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박민영입니다. 먼저 제45회 SEBS 방송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방송제가 45회에 이른 만큼 우리 성신의 방송국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방송제는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더 많은 사람과 만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함께 보시고 칭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신교육방송국은 그 이름에 맞게 다양한 방송활동을 전개하고 학생 언론인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제45회 SEBS 방송제를 맞아 우리 성신의 구성원들이 단합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그대에게 전하는 SEBS의 따뜻한 위로, 지금 만나겠습니다. 어느덧 현실의 반대는 꿈이 되어가고 그만 울어. 나 알바 간다? 청춘의 앞에는 힘들고 아픈 수식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왜 당연해진 걸까요? 매일 밤 꿈이 있는 현실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에게 유난히 꿈이 견디기 힘든 새벽에 우리는 별들에게 묵묵히 위로를 받습니다. 하루 중 가장 깊은 밤이면서도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밤도 잠 못 이루며 꿈을 꾸는 새벽별 같은 당신에게 희정아, 우리 이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혹시 옆에 자리 있나요? 아니요. 옆에 앉으셔도 돼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살이요. 그쪽은요? 저도 20살이에요. 그럼 이제 말 놓을까요? 그래. 그날이 우리의 시작이었다. 수빈아, 왜? 무슨 생각이 그렇게 해? 날씨가 다시 추워지니까 우리 학교 처음 온 날 생각났어.
그러게. 이제 새내기도 끝이네. 아, 지금 공모전이나. 아, 그 공모전? PT 만드는 중인데 힘들다. 힘들겠다. 나도 교수님 상담 가기 전까지 과제나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는 계절학기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럼 같이 듣자. 왜? 뭔데? 너 PPT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었어? 왜 기획서까지 써? 아, 그냥 하나씩 하고 남은 건 다 내가 하기로 했어. 그럼 너가 너무 힘들잖아. 다시 말해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일단 일은 끝내야 되잖아. 어쩔 수 없지. 아, 맞다. 그리고 너 보고 싶다는 거 있잖아. 응. 뭐? 짠! 고마워. 야, 너밖에 없다 진짜. 와,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때 가자. 좋아. 아 근데 희정아, 나 공모전 회의 가야 해서 이따 보자. 그래. 희정아, 공모전 준비 잘 하고 왔어? 근데 가방은? 희정아 정말 미안한데 나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 갑자기? 공모전 팀원 중 한 명이 개인 사정 때문에 먼저 가본다 그래서 내가 일을 좀 더 해야 돼. 꼭 네가 해야 돼? 아니면 갔다 와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일을 안 하면 일이 밀려서 힘들어. 나도 정말 가고 싶긴 한데 공모전이 중요해서 미안해 정말.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간다. 어? 희정아. 공모전에 빠져서 난 안중에도 없는 건가? 너희 나랑 공모전 나갈래? 그래? 난 좋지. 근데 너 수빈이랑 안 나가? 맞아. 둘이 완전 짝친이잖아. 아, 걔는 다른 공모전 때문에 좀 바쁘고. 그래? 근데 수빈이는 왜 너랑 공모전 안 하고 다른 애들이랑 해? 그건 나 잘 모르겠다. 에이, 그럼 별로 친하지도 않네. 그렇게 되는 건가? 아무튼 너희 나랑 나가는 거다. 그래, 하자. 그럼 내가 내일 연락할게. 알았어. 바이. 뭐해? 아니 그냥 뭐 하고 있었어. 그래? 그럼 나도 과제나 해야겠다. 저기 혜정아, 왜? 잠시만. 야, 나 공모전 때문에 먼저 가볼게.
공모사 하면 뭐 할래? 수빈이는 뭐 있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수빈이 자기 일 얘기 나한테 말 안 해. 아 그래? 너한테도 말 잘 안 한다고? 나 저번에 수빈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었는데 반응 안 해주더라. 완전 갑분싸대줬잖아. 수빈이가 너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냅둬. 걔 원래 그런 애잖아.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뀐 건 없었다. 여기서 뭐해? 그냥 생각 중이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있어. 나 사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크게 싸운 적 있어.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뭐였는데? 고등학교 땐 나도 너처럼 밝은 성격이었는데 그때 애들은 그게 싫다고 하더라고. 대학교 와서 좀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바뀌는 건 없더라고. 야,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냥 그런 애도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너가 먼저 포기해버려. 그래, 그게 맞겠다. 맞다, 혜정아. 뭐? 그땐 미안했어. 괜찮아. 이제 가자. 수업 늦겠다. 아, 수업 끝나니까 진짜 좋다. 아, 맞다. 이번 방학에 우리 같이 할 일 생각해봤거든? 수영장도 가고, 눈도 보러 가고, 찜닭도 먹으러 가자. 왜? 별로야? 혜정아, 우리 이제 볼 일은 없을 것 같아. 진심이야? 왜? 이유가 뭔데? 우리 친구 아니잖아. 그럼 뭔데? 너 그때 내가 살짝 삐져 있었다고 그래? 그만하자. 잘 지내. 뭐야? 얘 어디 갔어? 친구 아니야? 여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나? 그냥 산책 중이야. 엄마, 걱정 마. 나 그때랑은 달라. 달라질 수 있어. 아니야. 내일 또 전화할게. 수빈아. 왜? 우리 할 얘기 있지 않아? 오랜만이야.
미안. 할 말이 뭐야?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너가 갑자기 떠나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방학 내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어. 사실 너가 친구들이랑 내 얘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는데 그때 너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아직도 생생해. 내가 진짜 그랬다고? 그럼 너는 기억도 못하는 말에 나만 힘들어한 거네? 진짜 미안한데 잘 기억해.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었다면 정말 미안해 사과해. 지금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힘들어. 우리 다음에 어디서 마주치든 각자 갈 길 가자. 야, 수빈이 요즘 달라진 거 봤어? 아 진짜? 그 답답이가 웬일이래? 한동안 안 보이더니 뭔 일 있었나? 그러게. 걔 수빈이 아니야? 안녕. 오랜만이다. 뭐야, 요즘 좋아 보인다. 휴학했었어? 근데 너희 어디 가는 길이 있어? 우리 수원으로 다녀오려고 했지? 그럼 나중에 보자. 안녕. 이 세상은 여러 가면을 쓰게 만든다. 때론 울고 있지만 웃는 가면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가 그 가면들을 벗는 날에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솔직해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나는 오늘도 웃으며 괜찮다는 가면을 써야 한다. 저출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연간 출생아 수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심각합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들은 60%가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비혼주의를 선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무언가를 위해 소비하는 행태인 가치 소비. 이 단어가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로 등장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듯이 개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달랐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를 주도할 20대와 30대는 특히 본인의 만족과 행복을 중요시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0대, 20대의 현대인은 무엇보다 스스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은 점점 걷어들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도 이어졌는데요.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총 25만 건으로 8년 연속 감소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단 5건의 혼인만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걸까요? 결혼이란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법적인 공약으로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결혼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독신과 미혼, 그리고 비혼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독신은 현재 배우자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미혼은 생애 단계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뿐 언젠간 할 거란 미완의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반면에 비혼은 결혼을 거부하는 상태로 작년엔 혼인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비혼 쇼크란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혼의 증가 추세는 파죽지세인데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경제학자 게리 베컨, 이익 분배 조건에 따라 사람들은 어느 쪽의 효용이 더 큰지 고려하며 결혼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결혼의 좋은 점으로 자녀를 꼽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서적 행복은 물론 노동의 측면에서도 일손이 돼 가계경제의 보탬이 됐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존재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헬리콥터 부모란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며 자녀의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는데요. 심지어 노후엔 독립한 자녀의 아이를 돌봐줘야 하는 부담까지 생기며 자녀는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여가와 자아 실현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도 비혼주의의 확산을 도왔는데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인사이드는 올 한 해 국내 트렌드 단어로 선정됐습니다. 인사이드란 속, 내부란 뜻으로 이는 타인이 제시한 기준에 맞추기보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의 세태가 반영된 걸로 보이는데요. 또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자는 욜로란 트렌드 용어가 자리를 잡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내면의 의진, 많은 이들의 비혼 결심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혼은 비단 남성이나 여성 한쪽만의 상황이 아닌데요. 먼저 남성이 비혼을 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취업에 성공한 경우 결혼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아닌 경우엔 결혼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3.1절이나 청년 실신 시대와 같은 신조어에서 발견할 수 있듯 지속된 취업난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존하는 가부장제의 영향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녹록치 않은 취업의 현실은 남성들의 결혼 시장 가치에 적신호를 가져오며 그들의 비혼주의 증가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 저흰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성과 남성이 같은 취업 상황에 위치할 때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는 건데요. 블라우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여성은 노동시장 여건이 좋을 때 결혼율이 낮아지고 유보 가치는 상승합니다. 즉,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면 결혼율은 낮아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30년간 취업률, 임금 상승률, 임금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자 여성의 혼인 건수는 7년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교육 수준과 함께 취업 욕구도 높아짐에 따라 10년 전인 58%보다 17%나 증가한 여성의 학력 증가 추세는 취업의 문을 열며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여성이 한때 인생의 필수로 여겨졌던 결혼보다 그동안 눌러왔던 자아실현 욕구의 실현을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의 사회 진출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현실의 문제는 그들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최근 82년생 김지영에도 등장했던 경력 단절 여성은 현 사회의 제도적 결함과 사회적 인식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란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으로 작년 기준 169만 9천여 명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 형태는 M자형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여성의 취업률은 결혼 연령기인 29세 이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출산 육아기인 30대엔 최저점으로 하락하는데요. 이는 특히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부과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일단 선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은 옛날엔 제도였다면 지금은 개인화된 선택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이 내 인생에 주요한 행복을 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안 하겠다 그러면 옛날에는 안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용인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큰 사회적 변화인 것 같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과 결혼의 관계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소득효과란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에 즐거움을 주는 자녀를 더 낳고자 하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비용이 커져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는 건 대체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는 대체효과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로 여전히 불안한 고용시장과 함께 많은 세대들의 비혼, 비출산 선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에 비혼주의가 만연하다 해도 전국 남녀의 48.1%는 여전히 결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각이 있는 이들에게도 억소리 나는 과도한 결혼 비용은 큰 부담이 됩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비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2억 3,186만 원. 신혼부부가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입니다. 심지어 간편한 준비를 위해 일명 스드메 업체를 끼는 순간 불어나는 막대한 결혼 비용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보다 합리적이고 트렌디한 결혼을 위해 스몰 웨딩이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이란 하객 초청을 최소화하고 휘황찬란한 예식장이 아닌 교회의 정원이나 작은 예식장에서 주례 없이 올리는 결혼식을 뜻하는데요. 이런 스몰 웨딩은 자칫 허례허식으로 비춰졌던 결혼식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의 예비 부부들 사이에도 SNS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한 타이니 웨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또 한편으로 일본에선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만 한 채 사는 나시혼 부부가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점점 간소화를 추구하는 결혼 문화에 힘입어 과거 8,246만 원에 육박했던 각종 결혼 준비 비용은 현재 6,133만 원 정도로 감소했는데요. 결혼은 단순히 둘이 아닌 서로의 집안을 합치는 거란 말처럼 많은 경제학의 가치들이 오고 가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넘어야 할 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란 새로운 출발선에 발을 내딛는데요. 이에 대해 게리 베컨, 독신일 때보다 결혼을 했을 때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경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결혼으로 얻는 효용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보물과도 같은 자녀와 안락한 휴식처인 집인데요. 또 밥을 할 때도 한꺼번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준다는 편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잘할 수 있는 걸 나눠서 하며 분업의 효율과 전문성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TV와 같은 생활재들은 공공재가 되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신적인 안정이나 소속감 등이 결혼에 따른 효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간혹 이들은 비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비혼이 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출생률의 저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를 불러와 각종 세금 부담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비혼을 단순히 개인 가치관의 문제로만 보는 걸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논하는데요. 이런 비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에선 결혼을 장려하면서도 비혼이란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고로 정책이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구성원들의 변화에 맞는 정책을 고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결혼과 비혼 사이 중심을 잡아가는 싱가포르는 여러 정책을 통해 사회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부들에게 고질적인 부담이 됐던 주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주택을 청약하려는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HDB 정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싱가포르 역시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인구 체계의 변화를 겪고 있기에 새로운 시도를 꾀했습니다. 바로 2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1인 가구를 위해
소형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린 건데요. 기존의 공급량을 2배 이상 늘린 건 물론 정부의 임대주택을 강화하며 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OECD 출생률 최저국가로 인구 절벽을 맞닥뜨린 우리나라 역시 여러 결혼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자금을 지급하거나 아이 행복 카드를 신설해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위해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란 최대한 많은 이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곳곳에서 힘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자가족이나 동거가족 같이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나타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선 다소 발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결혼 정책과 늘어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의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데요. 또 결혼과 비혼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여전히 육아와 일을 함께하려는 여성들이 받는 시선은 따갑기에 성 역할 및 가부장적 가정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또 시대가 변하는 만큼 비혼도 하나의 가치관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동화 같은 사랑을 꿈꾸시나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닌 금전적이고 시간적인 경제 가치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어쩌면 순수한 사랑의 결실 같던 결혼 이야기, 그 안에도 많은 경제학이 숨어 있는데요. 이젠 낭만과 로맨스란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의 본질을 마주할 때입니다. 엄마, 나 일이 지금 좀 남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꿈이요? 아나운서요. 부담될 때 많죠, 당연히. 엄마 기대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나도 하나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고 싶다고. 나 관심 받고 싶었어.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안 있어줬잖아. 아윤! 학교 가는 거야? 응. 넌? 출근? 그렇지 뭐. 끝나고는 알바? 교수님이랑 상담하기로 했어. 오, 그렇고. 아연아, 한능검 시험 준비는 잘 돼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 그래. 방송국이랑 알바 둘 다 하면서 공부하기가 어디 쉽냐. 그래도 지금처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표정이 전보다 밝아 보이네. 네, 얼마 전에 적금 들어놨던 게 드디어 1,000만 원이 됐거든요. 오, 부모님은 연락 없으시고?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지? 아연아, 엄마가 며칠 동안 못 들어올 것 같아. 이 팔찌 끼고 있으면 항상 엄마랑 함께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우리 딸 사랑해. 사실 2주 전에 부모님께 연락 왔었어요. 많이 바쁘시대? 그런 것 같아요. 아빠께선 이번 사업도 좀 잘 안 되시고 그 돈 갚느라고 다른 일도 시작한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지. 특히 아나운서 같은 직업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희망하고 노력한다고만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대상도 아니고, 아연이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처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봐라. 네, 교수님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뵈러 올게요. 민정아, 필기시험 6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알지? 네, 알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기대가 크시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필기시험 떨어지면 1차 시험 못 보는 거야. 알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놀러 다닐 때가 아닐 텐데. 준비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긴 나도 어릴 때 잘했지. 안녕하세요. 아, 제 꿈이요? 아나운서요. 저희 외가 쪽이 다 아나운서라 저도 아나운서 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부담될 때 많죠, 당연히. 엄마 기대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 질문이 뭐였죠? 행복했던 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아,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심리책 읽을 때 제일 재밌어요. 너 취업에 관심 생겼어? 아, 그냥 뭐 있길래. 아 맞다. 야 이번에 우리 청소년 지도사 한 명이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일 못하게 됐다고 새로 뽑고 있는데 너 관심 있으면 한번 지원해볼래? 진짜? 응. 너 공부 잘하니까 자격증은 금방 딸 거야. 책은 내 거 줄게. 그걸로 공부해. 근데 생각 있으면 하라는 거지. 그 전에 말했던 청소년 지도사 책 좀 줘. 아 해보게? 아윤아, 떨지 말고 평소 학교 시험 본다 생각하고 잘 보고 와. 응. 아, 썼다. 아윤아, 그럼 나 먼저 퇴근할게.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고 생각 안 나면 기획안 3개만 쓰고 집에 가. 도무지 좋은 생각이 안 나네. 엄마. 아연아, 뭐 하고 있었어? 엄마, 나 사실 취업했어. 수아가 청소년 지도사 자리 하나 남았다 그래서 자격증 따서 지금 수아가 일하는 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 정말? 일은 좀 어때? 힘들진 않아? 일이 힘들기보단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뭐 수아랑 같이 밥도 먹고 외롭지는 않아. 다행이네. 엄만 아연이가 참 기특해. 아니야, 뭘. 엄마, 아빠는 요즘 뭘? 뭐 그냥 그렇지. 아, 그렇구나. 엄마, 나 일이 지금 좀 남아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너 어제 야근했잖아. 괜찮아? 괜찮아. 너 어제 보니까 아이디어가 샘솟더라. 확실히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 대학교 들어와서 너 아나운서 되고 싶다고 방송국 같이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때 방송국에 신청서 넣고 나와서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뭐라 그랬더라? 수아야, 나는 우리 엄마가 원하는 아나운서가 돼서 꼭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 없어도 매일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잖아? 그랬지. 근데 이렇게 취업하고 너랑 같이 일하고 있잖아.
그냥 어릴 때 꿈으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도 그때 니는 정말 반짝였네. 아, 뭐야. 벌써 점심시간 끝났네. 안 들어가? 먼저 들어가. 여보세요? 엄마한테 들었다. 청소년 지도사 일을 하고 있다던데 그럼 아나운서는 포기한 거야? 다른 길도 찾아본 거죠. 아직도 하고 싶긴 매한가지예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아빠는 청소년 지도자 일도 그만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아나운서 준비하는 거 반대하니까 내가 청소년 지도사 됐잖아. 근데 이젠 그것도 싫다 그러고 나도 하나뿐인 인생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고 싶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쓸데없이 시간 버리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싫어요. 내가 준비한 게 몇 년인데 필기시험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끊을게요. 야야 아연아. 수아야, 나 아나운서 시험 다시 봐보려고. 미안한데 일 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392조 672억 원으로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 392조 672억 원으로 2분기보다 1.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에어 카페에서 아나운서 스터디 멤버 모집한다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구하시나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오네요요. 그 옛날에 올렸던 게시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 아나운서 2차 테스트 준비해야 돼서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SEBS에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2차 테스트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2차 테스트 보게 됐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아현이에요. 기억났어요. 제 앞순서에 됐던 것 같은데? 정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고민정이요. 기억나요.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점검해 줄까요? 네. 여기 이 멘트에서 장음 단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근데 아나운싱 어디서 배웠어요? 저는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학원을 못 다녔어요. 학원을 안 다녔어요? 와, 근데 1차 테스트 붙고 대단하다. 이제 2차 테스트인데 안 떨려요? 살짝 떨리기는 하는데 여기 이 팔찌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이 팔찌가 제 수호신이거든요. 민정아, 요플레 먹어라. 네. 할머니가 2차 테스트 준비는 잘 돼가냐고 하시던데 당연히 잘하고 있는 거지?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야, 고민정이 아나운싱 하는 거 들었어? 들었지. 야, 솔직히 우리가 걔네 집안이었으면 이미 아나운서 되고도 남았어. 고민정 발음 뭉개지는 거 복도까지 들리더라. 삼성증권입니다. 소통 메인을 출발하는 30분. 내 팔찌 어딨지? 언제가 내 팔찌 못 봤어? 내 팔찌가 없어졌어. 팔찌? 아, 그 수호신이라는 팔찌? 응, 맞아. 진짜 어떡해. 너 그 팔찌 없으면 어떻게 면접 보게? 그니까. 나 진짜 그 팔찌 없으면 안 돼. 딸, 오늘 2차 테스트 날이네. 어제 저녁에 우리 딸 어릴 때 사진을 보는데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더라. 엄마 아빠는 항상 너 곁에 있는 거 알지? 사랑해. 진짜야? 야, 갑자기 소리 지르면 어떡하냐? 아니. 야, 이거 봐봐. 네가 된 거야? 이거 진짜 사기 아니야? 아니야, 너까지 시끄럽게 하면 어떡해. 언니, 이거 스팸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닌 것 같아. 이거 나한테 면접 장소 알려줬던 번호야. 나 진짜 내가 될 줄 꿈에도 몰랐어. 민정이야? 너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지나가다가 네가 보이길래. 괜찮아? 괜찮겠니? 민정아,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길 가. 왜 신경 쓰는 척이야? 민정아,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거야. 도대체 너 뭐야? 난 너를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했는데, 아직 학원도 안 다니고 어?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해봐. 너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붙었는데? 내가 너보다 뭐가 부족한데? 넌 내가 어떤 애인 줄 알고 안아줘? 봐봐, 이 팔찌 내가 훔쳤어. 너였구나. 왜 그런 거야? 너가 면접 떨어졌으면 해서 내가 훔쳤다고. 네 상황 파악 돼? 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왜 불안해하는 거야? 뭐 괜찮아. 나 이제 이 팔찌 없어도 돼. 이 팔찌한테만 의존 안 해. 넌 대체 맨날 뭐가 그렇게 다 괜찮은 건데? 근데 나 너처럼 아나운서 쉽게 합격한 거 아니야. 나도 너처럼 몇 날 며칠을 밤새우고 아나운서 학원에 도움도 못 받아서 이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어. 근데 우리는 너도 알다시피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서 그 힘든 순간마저 너무 행복했잖아. 네가 뭘 알아? 얘는 무슨 힘 다 빠진 상태로 들어오니? 결과 다 봤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시험이 이번 한 번뿐이야? 엄마, 나 아나운서 꼭 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나운서를 해야 하냐는 게?
나 사실 카메라 공포증 있어. 물론 지금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좋지가 않아. 카메라 공포증. 그걸 왜 이제 말해? 엄마가 내가 아나운서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해? 그리고 아나운서가 카메라 공포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엄마나 할머니가 나 아나운서 된다고 하면 좋아하시니까 관심이 너무 좋아서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네가 아나운서 되는 게 나랑 할머니 때문이야?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냥 엄마 관심 받고 싶었어.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안 있어줬잖아.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바빠서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놀고 나 혼자 잠들었어. 딸, 그거는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안녕하세요. 아침을 함께 시작해요의 아나운서 정아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새벽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새벽별은 한밤중에 어둠이 채 거치기 전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별인데요. 자신의 꿈을 준비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청춘들과 닮지 않았나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표정 편해지신 거 보니까 어제 잠 좀 잘 주무셨나 본데요? 지금 이 라디오를 듣는 청춘들이 이 새벽별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더욱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무기력한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더라고요. 무능력한가?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파란색은 어떤 의미인가요? 파란색 하면 바다와 하늘이 떠오르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2020년 우리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오면서 코로나블루란 마음의 병이 생겨났는데요. 이로 인해 깨끗하고 맑던 파란색의 이미지가 부정적이고 어둡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집에 홀로 있어야 했는데요. 또한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 답답함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식을 하기 어려워 집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친구와의 만남을 미루는 등 모두가 소중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전염병 코로나19를 모두가 이겨내기 위해선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했는데요. 혼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했고 코로나블루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일상 속 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 코로나블루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점점 지치고 우울감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요즘 파란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코로나 블루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시사점이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생겨난 신조어이기에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블루는 무엇을 나타내는 표현일까요?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이나 불안감, 그리고 무기력증 등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일이나 생활의 자유가 제한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더욱 심해집니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일반 우울증과 유사해 보이지만 일반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데요. 코로나 블루는 외출 자제로 인한 고립감 등 변화된 상황에서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즉, 코로나란 명확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고 스트레스가 심리적 우울감으로 진행된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이에 반해 우울증은 일상생활 장애가 2주 이상 지속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가 우울증에 비해 가벼운 질병이라고 취급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블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을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이 있어 주위에서 도움을 받아도 심리적으로 이겨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반 우울증 발병과는 달리 코로나 블루를 호소해도 누구나 그렇단 반응을 받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늦기 쉽습니다. 최근 진료과의 환자 수는 줄었지만 정신과의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불안장애 상담 건수는 2020년 상반기 약 1만 9천 건으로 2019년보다 약 45%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큰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또한 복지부에서 하루빨리 코로나 블루를 질병 코드로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자살예방 포럼에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 나라 전문가들이 자살 예방 방향을 공유했는데요. 그들은 코로나 블루가 유발하는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자살 예방 활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우려를 표한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코로나 블루의 첫 번째 증상은 불안입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또한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그만 감기 증상에도 혹시 나도 감염된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과도하게 집착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 일상의 지반이 흔들리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큰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은 언론의 과장 혹은 허위 보도가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블루의 또 다른 증상은 혐오인데요.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면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정서적 연대가 파괴됐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을 기점으로 파생된 전염병입니다. 이로 인해 동양인이 전염병 환자와 가깝다는 인식이 파생됐고 동양인 혐오로 번졌는데요.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동양인에게 곰 퇴치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프랑스계 아시아인들은 SNS에 차별을 당한 경험을 서술하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란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국내에서도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혐오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가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발생했는데요. 지하철 난동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저 먼 이야기일까요? 지금 우린 이웃과 동료를 의심하고 배척하는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높아진 우리도 전염병을 이유로 소수 집단을 소외시키는 심리를 갖기 쉬운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을 동정심과 관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데 마스크 안 쓴 사람만 보더라도 화가 나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비롯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두려운 감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상황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어쨌든 원래 살던 정상적인 생활이 많이 깨지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해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이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될 때 혐오라는 감정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불안과 혐오란 증상을 지닌 코로나 블루. 실제 대학생들은 경험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블루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성신여자대학교 학우 100명에게 코로나 블루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테스트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한 9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코로나 블루 테스트 결과 100명 중 45명의 학생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엔 빨간불이 켜진 것인데요. 기존에도 심각했던 청년 우울이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극심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9가지 질문 중에 무기력한 감정을 느꼈다는 항목에 특히 공감했어요. 요즘엔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더욱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무기력한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무능력한가?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더욱 문제가 된 청년 우울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원인이 돼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청년 우울은 20대에게 나타나는 우울감으로 기억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대에서 나타난 우울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청년은 생각이 우울해지고 중장년은 감정이 우울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청년 우울은 생각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심각한데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인생이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난 더는 무엇을 이루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자신에게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청년들에게 한계를 만들도록 하고 사회의 비관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청년 우울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청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대 코로나 블루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 스트레스였습니다. 코로나19의 아우성이 아닌 곳이 없겠지만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진 격인데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기업마다 채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취업문이 좁아지다 못해 아예 닫혀버렸습니다. 이에 많은 취업준비생이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피부로 와닿는 취업난. 실제 통계와 수치로도 이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74.2%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한 명도 채용하지 않으리라고 응답했는데요. 지난 2월 실시한 조사에서 41.3%였던 것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입니다. 먼저 최저의 취업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2020년 12월 통계청의 채용 고용 동향에 따르면 1998년 22년 이래로 최대의 폭으로 취업률이 저조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저조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있고 또한 신규 사원 채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호텔업, 여행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산업에서는 채용 시장이 많이 얼어붙게 되었고 그와 반면 온라인 쇼핑몰, 게임 산업, 제약바이오, 언택트 산업 관련에 있어서는 채용이 꽤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기존에도 심각했던 취업 스트레스가 코로나19 기점으로 더욱 악화됐는데요. 코로나19 첫 확산 정점을 거친 지난 4월,
30대를 포함한 청년층 일자리는 지난해 4월보다 약 42만 개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는 취업난을 가속화했고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규정하게 했는데요. 청년들은 사상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코로나19를 겪을 가능성이 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선 정신건강관리가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은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상담 심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경우 평균 약 7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요. 대학생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비용입니다. 또한 진료 기록이 남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 병원 방문을 꺼리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은 비용과 기록 등의 걱정을 교내 상담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생활상담소에서도 코로나블루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학생들이 제한된 반복된 일상 안에서 좀 그동안에 진행했던 패턴들이 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오랫동안 함께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 발생이 되는 문제, 갈등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아르바이트나 취업 계획했던 것들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가지고는 좌절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감, 무기력감들을 호소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울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제안들을 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느끼는 우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2조 원을 정신건강 예산으로 투입하는데요. 정부는 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지난해 2곳에서 2023년 7곳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도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서울특별시의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은 만 19세 이상의 시민에게 정신의료기관의 검진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서울 시민은 전문적인 정신의료기관의 검진 및 상담에 1인 최대 8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앞으로 청년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불안한 국가 정세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취미생활의 제한,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정 등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힘든 경험이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수단의 개선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으로 거듭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아예 토착화될 것이라 임모와 예측하는데요. 우린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꾸 찾아오는 우울감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겨내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랜선 모임이나 온택트 공연, 그리고 홈 트레이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우울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가치와 생각 또한 되새겨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모이고 모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로 파란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한 감정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멀어졌지만 나 자신과 가까워질 기회인데요. 이 사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면 코로나블루 극복할 수 있습니다. FM에서 시작하는 보이는 라디오 전설의 디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설의 디어 DJ 정서입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이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방송들을 앞두고 사연 보내주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에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방송제 응원을 부탁드리고자 사연 신청했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전설의 디어의 DJ 정서희 씨의 응원으로 무사히 방송제를 마칠 수 있었는데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우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각자 즐기는 방송제도 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기 이벤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이브 방송 위에 고정된 링크에 있는 구글 폼으로 들어가서 방송제에 대한 퀴즈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응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국원분들 그리고 학우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과 덧붙여 방송제 하루 뒤에 당첨자 발표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 인스타그램에 공지된다고 하니 잊지 말고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제 정말 고생 많았고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한 곡 전해드립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